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그중에 딱 3개 골라서 두 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권 출신들 사교육을 주도했고 민주당과 깊은 교류. 이게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암시인 것 같은데 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도 김병욱 의원이 있는데 김병욱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라고 지시한 뒤에 그 혼란이 사교육 업계로 이제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권 카르텔 논란이 나온 끝에 일타 강사들의 이제 수입에 대한 공격을 저희가 어제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 등등으로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한 축, 민주당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권 카르텔 현실적으로 그렇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교육 시장에서 그리고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많이 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고 하는 그 민주당의 주장의 배후가 그런 사교육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의심에는 이제 합리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김병욱 의원이 직접 밝힌 것 중에 제가 이제 근거라고 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많이 본 것도 있고요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최근 사교육 시장을 86세대 출신의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민주당과 실질적인 교류가 있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제 86세대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80년대 학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적어도 50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0대입니다. 그분들이 최근에 사교육 시장을 주도한다.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주장이어가지고 근거가 뭔지 일단 좀 궁금했고요. 많이 봤다라고 김병욱 의원이 주장하시는 거는 뭘 보신 건지를 좀 이제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비슷한 기사가 나와서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를 중앙일보에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 사교육 업계를 좌파가 장악했다. 비정상적인 사교육 현장을 바로잡자는 거를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겠느냐. 민주당이 알레르기적인 집단 반발을 일으키는 거는 결국 그들이 이권 카르텔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자의 주장에도 구체적인 증거, 근거 뭐 이런 건 이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좀 보충을 해줬는데 학원장 출신으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건국대 8호학번 출신인데 길잡이 학원의 원장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정 의원 서울대 81학번 출신인데 박정 어학원의 이제 원장 출신이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한국외대 80학번 출신인데 외대 어학원의 원장 출신이다. 저는 이제 보면서도 길잡이 학원 굉장히 그 예전에 성했던 마포 쪽에 서울 마포 쪽의 학원인데 지금까지도 정청래 의원을 길잡이 학원하고 연결시키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학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는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이걸 이제 대학 입시랑 연결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이 세 분들의 정치인들은 다 현업을 은퇴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된 이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덧붙인 게 중앙일보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조동기 국어논술학원의 조동기 대표인데 이분 고려대 8호학번이고요. 그리고 손주은 소위 이제 손사탐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서울대 81학번 출신입니다. 역시 현업에서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사교육 시장의 주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뭐 이제 교육학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력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교육 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터넷 강의가 출연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사교육 산업화를 불러온 건데 그리고 그 결과로 최근에 일타 강사들이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강의가 이제 가능해진 거고 그런 양상이나 이제 규모 면에서 이제 전혀 다른 게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사교육 시장 장악한 386 운동권이라는 얘기가 2023년에 맞는 건가? 대표적인 일타 강사인 현우진 씨 같은 경우 수학 강사죠. 스탠포드 수학과 출신입니다. 운동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들을 이제 여당에서 주장을 하려면 조금 더 명확한 근거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 소장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인, 객관적인, 논리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았느냐라고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가장 싫어하는 선전선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위치하는 한 국회의원께서는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 선생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요. 좋은 시계 차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이것은 악마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까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으면 정말 잘못됐어요.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해요. 그러기 전까지, 입증되기 전까지 느낌적으로 당신네들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카르텔을 형성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이 사교육 카르텔 단속 첫날이거든요. 단속됐어요? 아니요, 뭐 첫날이라고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하고 신고받고 뭐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학원 현장에서 학원 원장들은 이권 카르텔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네.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권 보니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뭔가 나는 이권 카르텔에 속해 있나 학원 원장들. 아니 한덕수 우리 국무총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시험 문제 봤는데 나도 못 풀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낸 거는 학원들과 뭐 대략 운동권들이 이권 카르텔 있는 거 아니야? 학원들 배불리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비평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위자, 네, 맞아요. 일시 장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저희가 전에 한번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교피아라고 해가지고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학재단의 부총장이나 거기는 많이 이런 들어가요.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합당한데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대학별로 뭐 옛날은 BK 21 사업 뭐 등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육부 관료들이 대학의 이 교무처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좌파의 교육관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좌파는 서열 교육, 경쟁 교육에 반대합니다. 협동 교육, 핀란드식 협동 교육. 1등부터 줄 세우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시험 쉽게 내자. 그게 예. 바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뉴스 신세계 계속 준비하면서 업계의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제 취재를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현업에 있는 현재 시점의 일타 강사들은 오히려 교육계에서는 계속 뭐로 비판을 받아왔냐면 굉장히 체제 수능형으로 학생들한테 주입하는 방식의 멘토링을 많이 한다. 이거는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이 일타 강사들의 짧은 멘토링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뭐 저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너희들이 뭐 냉엄한 현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이렇다라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하고 어떤 친연성이 있는 것인지는 좀 모호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 오늘 김병욱 의원도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일종의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찾아본 결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공약집,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이죠. 거기 이제 공정사회 01 항목,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 전형도 단순화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확대가 이제 민주당의 음모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려면 본인들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셔야 된다. 자, 26일 날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뭐 사회부총리 사교육 대책 발표, 공교육 대책을 어제 발표를 한 거고 사교육 대책 발표하면서 6월 모평 킬러 문항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제 혼란상 혹은 이제 논란이
대통령의 발언, 특히 6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킬러 문항이 문제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다음 주에 킬러 문항이 뭔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대통령이 얘기한 그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혹은 뭐 취합을 했는데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극대노했다라고 하는 근거부터 대면서 학부모나 이제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접근 방식 거꾸로 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조 장을 약간은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3년치 킬러 문항을 이제 다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모평에서 그렇게 킬러 문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올해 3월 달에 네.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거기에 맞아요. 맞춰서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네. 6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다고 하고 네. 수험생들 육모를 본 수험생들이 평이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네.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정답률 떨어지는 걸 킬러 문항이라고 귀납적으로 정리를 하면 6월 28일 날 성적 발표하고요. 6월 26일 날 이거 발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성적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되면 통계가 쭉 나와요. 몇 번 문항은 정답률이 몇 %, 몇 번 문항은 정답률이 몇 %. 이미 다 그럼 분석했대요. 예, 귀납적으로 킬러 문항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난이도와 또 직결되는 거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곤혹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발 좀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카르텔을 입증을 해줘야 저 같은 보수 참칭 패널도 민주당 공격도 하고 제가 좌파 학원 선생님들 공격도 할 텐데 좀 제가 그분들을 공격하기에는 좀 논리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 정말 친한 동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친구도 갑자기 왜 그런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지역구가 포항이신가? 당혹스러워요. 하여튼 포항이에요. 예. 아 포항이라서 포항이라서. 장 소장님도 이제 당혹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관련해서는 이미 좀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항이어야 될 텐데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영역에서 두 번째로 오답률이 많았던, 그러니까 많이 틀렸던 게 33번 국어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답률 36.8%니까 두 번째로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킬러 문항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EBS 교재에 나온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거는 명확한데 교과서에 나온 거는 아닐 경우,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한 문제적인 킬러 문항이냐 아니냐,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아니, EBS 근데- 연계율이 뭐 70%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한 50% 정도 맞아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교과서 내에서 지문을 내라는 것도 이거 상당히 또 다른.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10개잖아요. 18종입니다. 18개예요? 10개가 아니고? 18종. 그럼 18종 중에서 한 군데서만 내봐. 그럼 나머지 17개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역차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주식 시장에서 교과서 만드는 애니는 여기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틀째만 교과서. 상한가 까고. 교과서 주가 올라가고요. 그 문제지 많이 내는 출판사는 주가가 내려갔고. 제가 그래도 보수 참칭 패널로서 물타기도 하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10초만 시간을 주시면 예.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음.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 이거 없애겠다. 그런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네. 킬러 문항 가지고 민주당에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공격하지 마세요. 끝. 안철수 의원은 비판적입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YTN 라디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가 이제 성남시 분당구 갑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사실은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편인 이제 지역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제 고3 학부모분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제 전했고요. 그러면서 사교육하시는 분들보다도 지금 현재 고3 아들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부의 방향성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러니까 사교육 업계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걱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서울 강남과 목동 같은 이 소위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 지역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난 주말부터
학원에서 각 그 설명회가 쫙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 아마 기자가 설명회 하는데 직접 취재를 하러 갔나 봐요. 강사 한 분이 저희들은 친윤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친윤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준킬러 문항 드립니다. 아. 그거를 친윤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킬러 문항은 안 되니까 준킬러 문항 위주로 문제집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친윤 문제라고 한대요. 학원가에서는. 10초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당국자나 책임 있는 분들은 뭐 혼란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험생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해하고 네. 막막해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황보승이가 쏘아올린 부산 불가리론. 네. 오늘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고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그 부산 지역의 공천 네. 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라고 해서 구윤핵관과 신윤핵관들 사이에 뭐 그냥 뭐 얘기를 하자면 언론의 분석이나 여의도의 분석은 소위 박성민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알력 다툼 속에서 이 문제가 황보승 의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전면에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해 가지고 실명이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실체화가 되는 분위기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중에서 부산 출신이 많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구 혹은 뭐 경남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이 자불안석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단 황보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중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두 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핵심 실세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역시 출마가 거론됩니다. 근데 특히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부산 남구의 대연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남구 옆에 있는 수영구에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부산 수영구의 이제 현역 국회의원은 이제 전봉민 의원인데 이분도 이제 한때 그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서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한 전력이 뭐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아버지가 뭐 기자들한테 로비했던 이런 녹취록 나오고 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출신인 이원모 비서관은 이제 수도권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박성원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진 갑.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역시 이제 검찰 출신인데 해운대 갑이 각각 거론됩니다. 근데 이제 부산진 갑 같은 경우는 서병수 의원이 현역이고 해운대 갑은 하태경 의원이 현역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해온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 거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때요? 부산 쪽 분위기 장 소장님? 대구나 부산 쪽이나 국민의힘 텃밭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기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용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불러일으켜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김기현 당대표가 검사 공천 없어요. 대통령도 같은 뜻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이렇게 권위 있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예. 제가 존경하는 임경민 작가님이 이렇게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하시는 게 맞냐.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임경민 작가님과 이 MBC의 카르텔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언론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상당히 논란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박성민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내년 부산 쪽 공천을 갖고 지금 뭐 주도권 싸움하는 거 아니냐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관측도 있고 다 이거 소용없는 분석이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기현 당대표랑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서 이번에 공천을 할 것 같지 어느 누가 2인자로서 총선 공천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과 전망인 것 같아요. 뭐 또 여당 핵심 쪽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왜요? 선거에서 공을 세운 선거 공신으로 분류를 해야지. 지난 대선 캠프 때? 네, 대선 캠프에서 선거 공신으로 분류해야지 검찰 출신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주진우, 이원모 둘 다 검사 출신인 게 맞는데
선거 공신으로 분류해서 검찰 출신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능력 있으면은 공정한 네, 민심 네.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용어 관련된 오염수냐 처리수냐. 용어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 5월 초에 한번 있었던 문제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도록 이제 공식 용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정부가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그 당시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는 정부가 강하게 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일일 브리핑 현장에서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분위기가 풍기는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액정 제거 설비, 그러니까 알프스를 거친 물을 현재처럼 오염수로 계속 표기를 할지, 혹은 영미권에서 하는 것처럼 처리수, 그러니까 트리티드 워터라고 할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추후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용어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박구현 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그런 용어 논란을 얘기할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염수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어민들이나 수산업 이쪽에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걸 인정했고,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전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한테 너무 자극적이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이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 차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제 물러섰는데, 브리핑에 함께 참가한 한필수 전 IAEA 방사선 수송 폐기물 안전국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른 설명을 위해서 이제 자리에 함께했는데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옳은 표현은 이론의 여지 없이 처리수다. 이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답이 있는데도 여론이 자꾸만 오염수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이게 일일 브리핑을 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가 일본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아니에요. 헬마우스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일본 그래요? 쪽의 입장을 지금 반영하고 그쪽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난 20일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이 관련 브리핑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정부는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고 한 판단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국민의 입장과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본을 지금 편드는 거 아니야? 일본 입장 대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매일매일 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헷갈려요. 그렇죠. 아니 여태까지는 방류에 찬성하고 문제 없으면 뭐 IAEA가 뭐 방류한다고 하면 우리도 뭐 거기에 반대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진짜 뭐가 뭔지 헷갈려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론의 여지 없이 트리티드 워터다라고 박 차장 한필수 전 IAEA 방사선 수송 폐기물 안전국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국 BBC는 contaminated water, 즉 오염수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CNN은 waste water, 폐수, waste water라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타임즈는 radioactive water, 방사능 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마다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 이론의 여지 없이 트리티드 워터, 처리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그냥 언론에서 한번 찾아보기만 해도 BBC 찾아보고 CNN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이나 혹은 이제 국민들이 일본 입장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이유가, 애초에 처리수를 강조하는 게 독재 전략이나 이제 일본 정부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번에 임경민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또 저도 이제 동의를 했는데 이런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도쿄 전략의 자료를 받아서 정부가 일일 브리핑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3부 서균열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 말을 못하게 끊어요.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너무해요.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너무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보신 적 있으세요? 떨어진 바위로 인해 많은 곳이었습니다. MBC 뉴스 성지영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